읍면부지 조폭 출신 백현동과 묶어서 영장.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이 검찰청사 앞에서 강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시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대표님까지 쓰셨습니다. 힘드시죠? 이 양반들 왜 불러서 조사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뭔 증거라도 내든지 뭐 근거라도 돼야지. 세상에 김성태가 이런 거 들어봤냐? 안 들어봤죠? 이렇게 물어봐. 그런 사실 없지요? 이렇게 물어봐. 네, 이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과 달리요, 검찰은요, 증거가 충분했다. 현재 충분하게 다 모여 있다. 그러면서 1시간 50분 만에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예. 어제 수사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9월 9일 날 소환이 됐을 때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그때 이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핵심 질문을 하지 않고 뭐 쓸데없는 경기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 진술한 내용의 진술 취지가 전혀 다르게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이 돼 있고 그것이 또 검찰 간부에 의해서 일부 밖에 언론에 나가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 이런 강한 불만 속에 다시 이제 어제 출석을 하면서 오늘은 과연 증거를 한번 내봐라라고 자신 있게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고 아마 그것은 이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에 뭐 증거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뭐 당연한 것인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단식의 진정성, 이것이 이제 방탄 단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국민의힘 쪽으로 계속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식 중에도 나는 이렇게 두 번 다 검찰 소환에 응한다라고 하는 그 단식의 진정성에 관해서 이제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고 그런 것을 이제 검찰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증거 유출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망신을 주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으로 증거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맞서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반면 검찰에서는 시간 끌기 하는 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이고 우리는 인적, 물적 증거를 뭐 지금 충분하게 확보했다 이런 입장 아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당시는 그 검찰이 증거도 없이 자꾸 부른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증거는 충분히 재반 수사를 통해서 다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자백이 없을 뿐이지 저는 전체 수사의 요건, 그다음에 증거는 이미 넘쳐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공문서에 서식을 했다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 조사는 그 지난주 있었던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끝내 사실은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검찰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시간 50분 만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형식적인 요건만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본인이 이러저러한 정황 증거에도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그 상황만 정리하기 위해서 아마 검찰이 불렀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동안 지루했던 것들은 이제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검찰 조사, 검찰 측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에서 2021년도에 경기도지사로 있을 당시에 재임하던 당시에 이 결재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이 대표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차 조사 때처럼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말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정혁진 변호사님 보니까 네네. 검사한테는 이러면 안 돼요. 공소장에 내가 말한 대로 다 적어주세요 하면서 일부 훈계하는 이런 반응도 좀 보였다고 하고요. 네네. 또 보면은 어떤 거는 한 두 페이지, 그러니까 A4 용지 두세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뭐 상세하게 본인의 진술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냥 자신의 주장을 어떤 이런 신문 조서에 많이 남기기 위한 이런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뭔가 난 이만큼 떳떳하다. 정말 자신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될지 이 자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1차 조서에 그 기명 날인을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을 치러 간 수험생이 답안지에다가 이름을 안 쓴 거거든요. 왜 답안지에다가 이름을 안 썼겠습니까? 시험을 아주 잘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안지에다 이름 안 쓰는 그런 이상한 수험생은 있을 수 없잖아요. 결론은 하나예요. 자포자기. 시험을 망쳐가지고 이거 뭐 답안지에 이름 쓰나 마나 어쨌든 결과는 똑같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수험생 옆에 누가 있었느냐. 일타 강사가 있었어요. 그 박균택 변호사는 검사장만 5번 했던 초엘리트 검사 출신 변호사거든요. 그런 변호사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피신 조서가 본인한테 치명적이었다. 그 이야기였던 거고 어제 조사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는 그 검찰 조사 받았다. 그다음에 기명날인까지 했다. 이런 외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했던 거고 검찰 입장에서도 어쨌든 나는 조사했다. 왜냐하면 그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어야 피의자를 조사한 게 있어야 뭐 기소를 하든 말든 그 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갖다가 한다. 뭐 증거 들이대고 막 이것저것 제대로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명날인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만한 조사 그냥 형식적으로 하자. 이 두 그 검찰과 피의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가 돼가지고 이해관계가 일치가 돼서 어제 그 조서에는 사인을 갖다 한 거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피의자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공범의 진술을 무효화시킬 수 있으면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범죄자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범죄자 천국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까지 두 사건을 합쳐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오고 있고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뭐 그 하나로 이제 아마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규모도 그렇고 수사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의 개별 사건들을 분리해서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또 시간도 많이 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검찰 측은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지만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실질을 말하자면 추진하는 법에 있어서 개별 사건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한 개보다는 두 개를 병합하는 것이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병합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재명 그 박균택 변호사의 어제 그 기자 인터뷰 굉장히 길게 나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나름대로 실제적으로 검찰이 다만 뭐 김성태라든지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혹은 방북 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증을 서울경찰청장이 내준다고 해서 서울경찰청장이 그 운전면허 사건에 다 책임지는 거냐 이런 정도로 강한 거부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의외로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구속 기소가 쉽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병합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